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선에 있는 이들을 경계선 지능인, 이른바 느린 학습자라고 합니다. 초, 중고 학급에서 최소 1명꼴로 예상이 되지만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요. 정부가 이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처음으로 발표했는데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진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녀가 경계선 지능, 이른바 느린 학습자로 진단받은 김영희 씨. 올해부터 다니던 직장을 쉬기로 했습니다. 아이의 치료와 상담 일정만 일주일에 6번으로 도저히 업무와 병행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 사서센터를 전전하면서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뭐를 더 해줄 수 있고 뭐가 필요한지를 정말 제가 하나하나 다 찾아다니면서 아이의 지능 지수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다 보니 정작 특수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학교 생활을 따라가기도 어렵기 때문에 사설기관에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많게는 한 달에 200만 원 가까이 드는 비용도 부담입니다. 사설기관을 통해서 그다음에 병원을 통해서 진단을 받고 교육청 프로그램이 있으니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학교에 말씀을 드려서 그제서야 안내받을 수 있었거든요.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처음으로 경계선 지능인을 지원하는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미온적입니다. 기존 대책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쳤단 겁니다. 핵심 대책 중 하나인 학생 맞춤 통합 지원은 이미 시행 중이고 그마저도 운영 학교는 소수에 그칩니다. 학부모들이 원하는 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연계 치료센터가 늘어나는 거지만 구체적인 계획에선 빠져 있습니다. 오늘 종합지원 대책에서는 학교 밖에서 많이 좀 푸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학교 밖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여기에 더해 검증되지 않은 사설기관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피해도 늘고 있는 상황. 때문에 현장 교사들은 우선 공교육안 지원 체계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경계선 지능 학생들에게 적합한 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시급합니다. 그 경계선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한다고 하시면서 3D 프린트 같은 거를 가져와서 아이들한테 하게 하시거나 보드게임 같은 거를 지원하시거나 약간 시간 때우는 정도의 지원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센터나 혹은 단체들도 많아요. 무엇보다 인력과 예산 확보에 근거가 되는 법이 만들어져야 하지만 지난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법 4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